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한 각 세법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택 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서로가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혼인을 한단 말입니다. 혼인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남자한테 2주택이 있어요. 2주택. 여기도 2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하면은 4주택이 되잖아요. 4주택이 되는데 어느 세무사가 이거 4주택 아니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비과세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플러스 1주택 2주택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일시적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돼 있다. 내가 그러면은 종전에는 뭐 이제 1년에도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3년 또는 2년 뭐 1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1주택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 1주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2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다. 요건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1주택이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54조, 155조 5항에 의해 가지고 아니 150 우리가 155조죠. 155조에 의해 가지고 그 몇 항인지는 네, 155조가 맞네요. 그러니까 155조 5항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봐가지고 1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묘미가 참 크다. 묘미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양도해서 비과세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1심에서는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2심에서는 S 맞네 이게. 3심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죠. 2심에서는 이런 논리예요. 일시적, 그러니까 국세청 그 당시에 기본 통칙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거다 이거죠. 본다. 오랫동안 그렇게 봤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보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있는 거는 1주택으로 보면 되겠네. 1주택 1주택 그러니까 합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다. 그러면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혼인을 했으니까 일시적 2주택이 된 거니까 이거는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어느 하나를 팔면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가 정연해서 저렇게 판결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처분은 위법하고 납세자가 한테는 그 돈 준 거 고지한 거 취소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3심은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를 지금 결론을 말하기 전에 한번 다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요. 세법 전반에서 이거를 꼭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주택으로 보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주 안정을 위하고 투기를 안 하는 경우가, 이거는 1주택이잖아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비과세.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차가 존재해요. 시차가.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집 사는데 새로운 집 얻는데 요즘같이 집이 안 나오니까 매수를 하는데 시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집을 그러면 새로운 대체 취득이라고 하죠. 대체 취득. 신규 주택을 산 시점으로부터 그럼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사하는 경우만 그렇게 하느냐, 대체 취득하는 경우만 그러냐. 나는 졸지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2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거주 안정을 위한 거고 투기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2주택으로 해가지고 1주택으로 된 걸로 봐주겠다. 그러면 나는 혼인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네. 혼인도 투기하고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한 거지. 그래. 오케이. 이것도 1주택으로 봐줄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60세 이상 동거복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 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투기가 아니지 않느냐. 오케이. 그것도 우리가 효도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주택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걸로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1주택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한 거는 잠깐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지만 이거 1주택으로 봐줄게. 다 상속 이렇게 일정 요건 하에서는 다 이렇게 1주택으로 봐줄게. 단지 요건은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라는 이런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이게 참 제일 힘들어 했던 것이 여기가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민특법상의 요건이라든지 세법상 요건을 다 갖춘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이라 하는 겁니다. 요건을 다 갖췄어요. 요건을 충족을 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세법상. 그러면 애기가 거주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거주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1주택 2주택이잖아요 1주택 2주택이면은 이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거는 1주택 보유자가 우연하게 이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동거복량으로 인해 가지고 2주택이 된 경우를 말을 한 거고 1주택 보유자 이 경우는 1주택 2주택 보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 보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거를 적용을 못하죠. 적용을 못하니까 이거는 2주택 보유자다 이거죠. 2주택 보유자인데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이거를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소유자들이 볼멘서를 하는 거 아니 장기 임대주택 나라가 시책 적극적으로 하라며 국가가 LH를 통해 가지고 뭐 임대주택을 자꾸 임대를 장려를 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LH가 다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못하는 거를 민간한테 떠넘겨 가지고 세제 혜택 주면서 제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무가 너무 많아. 의무가 많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국가가 시책을 저렇게 하고 국가가 자꾸 장려를 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 내서 할게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시책에 따라가지고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내가 의무를 이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민간에다가 이제 임대를 공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일 내가 그런
유인책이 없었으면 내가 장기 임대주택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매입할 필요도 없고 임대할 이유도 없었다. 장기 임대주택만 아니었으면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사람이다. 근데 내가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정부 공급을 했는데 나를 그러면 비과세 안 해줘 그러면 나 그러면 임대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인지 정부인지 그거는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에 따라서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가 제발 좀 해줘. 제발 좀 해줘.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러면은 비과세 해줄게. 비과세. 그러니까 그러면 거주주택보유자 어떤 근거로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규정 만들면 되잖아. 국가가 잘하는 게 뭐야. 그냥 세법 규정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게 155조 20항을 만드는 거예요. 20항에다가 장기 임대주택하고 그 밖에 1주택을 가진 경우 이거는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내가 봐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 밖에 1주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문 표현은 분명히 그 밖에 1주택이고 이것이 해당이 되면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간주하겠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해당이 되면은 한 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모든 이렇게 세무사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세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막 부동산 세법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장기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한다. 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법문의 규정은 없어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뿐이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 법문의 표현은 없다는 겁니다.